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안곡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안곡고는 전통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좀 넓어요. 신경계까지 보는 편이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려워하는, 유전만큼 어려워하는 이제 막전이나 그다음 근수축 문제를 해결해 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적다라고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항상성부터 혈액형까지 범위였고요. 아무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는 범위가 적다라고 느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파트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대신에 범위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거의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문제에 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의 간격 차이가 굉장히 좁지 않았을까 생각을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물론 이번 시험을 본 친구들도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시겠지만 우리 이제 2025년 내년을 준비하는 안곡고 친구들도 또 이걸 보실 거잖아요. 그럼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안곡고는 1학기 중간고사가 타 학교에 비해서 넓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좀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꾸 유전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막전이나 근수축 같은 경우. 그걸 꼭 명심하시고 신경계까지도 하실 수 있어야지 좋겠죠.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신경계까지 안 보기 때문에 이 신경계 파트는 학교에서 준비하기가, 학원에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는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성부터 혈액형까지 시험 범위였는데 4번 문항이 신경계 질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준비를 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항상성 파트가 신경계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곡고 친구들 이번 기말고사 때도 신경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시켰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학생들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문항에서 신경계 문항이 출제가 또 됐고요. 항상성에서도 신경계와 연계된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적 공부한 게 도움이 확실히 되는 거죠. 이제 신경계 파트는 이게 특이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항상성에서 이제 9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기분과 관련된 거, 이제 호르몬이 신경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최근 이제 고양시 파주시에서는 이 항상성 문제의 흐름이 항상성이 이제 농도, 그 다음에 체온, 혈당 이런 조절 문제거든요. 이 체온 조절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고양시 파주시에서. 안곡고도 체온 조절 문제가 4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8번에 TRH, TSH, 티록신 분비량 이상 문제. 이건 워낙 많이들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 23번에 조절 중추의 설정 온도 문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정말 많이 까다로워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내신 준비 기간에 워낙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항은 꼭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혈당량 조절 문제가 2문항 나왔습니다. 10번에 1형 당뇨, 2형 당뇨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대사증후군 공부하실 때 1형 당뇨, 2형 당뇨 공부한 것이 또 기억이 나야 되고요. 학원에서도 물론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만. 그 다음 체액의 농도 조절 문제도 2문항 나왔고요. 16번에 ADH 반응 이상, 그 다음 19번에 혈액량 증감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항상성 파트나 또 흐름이 뭐냐면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단계 조절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억제제나 저해제 같은 것들을 투여했을 때 다음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게 최근 흐름이에요. 안곡고도 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병원체는 2문항 출제됐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항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파트는 시험 직전에 한 번쯤 읽어보시고 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어작용이 10문항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꼼꼼하게 나왔죠. 방어작용 그래프 개념 많고요. 그 다음 항체의 구조 설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내신 기출 문제 안에 있는 거니까
특이한 거는 이제 14번의 단일 크론항체 검사 키트.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검사 키트 문항이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조금씩 나왔거든요. 뭐 그 문항도 따로 모아서 학생들에게 설명한 게 이제 주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2번의 림프구 결핍이나 24번의 에이즈 문항처럼 좀 자세하고 나올 만한 유형들이 아무래도 문항 수가 10문항이나 되니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형은 2문항 출제가 됐고요. 뭐 혈액형 문제에서 RH 혈액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RH 혈액형 문제는 고3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혈액형 부분은 또 뒤에서 유전에서도 또 들어가니까 우리 또 이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혈액형 파트는 유전 공부하면서 또 필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이런 시험이었습니다.